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7천여 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임산부들,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은 반드시 보조입사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청년 저축 이런 것도 있고 효도 수당, 장수 수당. 네. 이 7천 개를 다 아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보조입사만 아시면 되는 거죠. 진짜 이거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뉴텔러의 박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부 서비스 중에 꼭 한 가지 서비스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서 뭐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서비스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로 한 어떤 혜택,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저하고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모신 우리 행안부의 전명주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행정안전부 정부입사 운영과장 전명주입니다. 보조금 24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한 2, 3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신 분이세요. 국민들이 잊고 아니면 모르고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서비스들을 다 찾아 주시는 보조금 24에 대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보조금 24는 뭘까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7천여 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7,000개. 한 곳에 모아서 네. 내가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1, 2분 내로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24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이 비카인드를 통해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맞춤형, 전자정보 서비스, 편의성, 복지 서비스. 왜 전자정보 서비스에 들어와 있을까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자정부 서비스잖아요. 이제 그런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전자정부 서비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자사료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네요, 여기에서. 왜 저게 또 나왔을까요? 보조입사가 탄생한 배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도에 네. 우리나라를 떨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되게 안타까웠던 사건인데. 그 계기로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들을 좀 정비했고요. 또 보조금 사업들도 많이 증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 계층 분들은 이제 사회적 단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쵸.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고 만들게 되었죠. 근데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달달달 볶으셨잖아요. 그랬나요? 정말 그때 기획 당시에 저는 분명히 밥 사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밥도 안 드시고 저한테 이런 그 정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리고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마케팅 어떻게 하는 거니 이런 얘기 저한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그런 기획들을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서비스들이 누가 얼만큼 만족하는지 조사하기 되게 어려운데 조사 결과라든가 전반적인 만족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뜨겁게 반응했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키워드에 보시면 국민들의 가장 그 관심 있었던 키워드가 안심, 기대, 좀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나 혹시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은 혹시 없으셨어요? 네, 있었죠. 이제 저희가 가끔씩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 통해서 이제 미담 사례를 좀 듣거든요. 겨울 되면은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난방비 지원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광진구에 계시는 한 주민센터는 민원 신청하러 오신 어르신한테 보조입사를 소개했더니만 난방비 지원 대상자구나 알고 혜택을 받으셨다는 이제 그런 따뜻한 훈훈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역시 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정부입사 홈페이지, 또 정부입사 앱에 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용 동의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1, 2분 내로 동의 한 번만에요? 네네 맞춤 안내를 해드립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뿅 나오나요? 그럼요. 나옵니다. PC나 모바일에서 좀 사용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고 신분증 한 장만 들고 가시면 이제 공무원들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서비스겠네요, 그죠? 보조금 입사가 그 아까 7천여 개 서비스 계속 얘기하시는데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출산 시대잖아요. 우리 중앙부처 내지는 지자체에서 정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동수당이 많이 올라갔고 서비스가 증액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임산부들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은 반드시 보조입사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청년 저축 이런 것도 있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걸 굉장히 그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여가 시간을 이용하셔서 인생 2막 준비를 그렇죠. 하신다면 너무 좋죠. 또 그거 말고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지자체 서비스들 중에 효도수당, 효도 수당이라는 걸 하는 게 있어요. 네, 또 올해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장수수당. 장수수당? 네. 사실은 이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는 가장 이제 국민의 접점이라고 하는 지자체 쪽에 사실 서비스에 민감할 텐데 중앙에서 하는 그 말하는 보조금에 관련된 종류들하고 지자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네. 만약에 다른 중앙에서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돈 없어 라고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네.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네. 세종시가 네네. 자체 예산을 가지고 네네. 세종 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제공하는 서비스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타 2피. 그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 번 받고 네. 또 기초에서 받고. 네네네. 이 7천 개를 다 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보조 입사만 아시면 되는 거죠. 뭐 방금 진짜 이거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요? 작년 4월에 오픈한 이후로 네.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330만 명이 이용하셨거든요.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럼요. 아. 아마 1년 안에 우리 행정기관이 출시한 아. 서비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용자가 넘는 경우는 사실 높지는 않은 그렇죠. 거고.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새로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이게 사실 보조금 이사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장 적합해 보이거든요. 디지털 정부 플랫폼에 대해서 보조금 입사 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우리 전자정부 서비스 또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요구라든지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쇼핑몰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추천 서비스를 받듯이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고 그렇죠. 보조금 입사도 그렇게 제공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저희도 그런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고. 올리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높이고. 시간을 세이브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많이 알려주고 음. 이걸 쓰도록 쉽게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게 사실 이 보조금 입사의 큰 매력 같거든요. 네. 국민의 시간과 불편함도 최소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가 해줘야 될 서비스의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도 좀 보조금 입사가 잘 돼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쓰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보조금 입사에 대해서 사실 탄생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보조금 입사는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중앙부처 지자체에 이어서 공공기관 또 지방공기업 출연 출자 기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있는. 서비스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또 안내를 받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대폭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입사로 해서 정부 서비스에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 또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재밌고 또 편리한 서비스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